손이 선생님 저리고요. 어깨랑 저 뒤쪽에 많이 날개뼈 쪽으로 아프고요. 힘이 많이 있어요 못 씁니다. 검사하는데 복 디스크 쪽에 이상이 있다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하다가 이렇게 가다가 그냥 이렇게 조잔데가 이래가 앉아가 주무리다가 이래가 실실 이래가 기가 이렇게 이래가지고 가고 이쪽 옆구리하고 여기가 막 뭐가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이 무겁고 팅팅 부은 느낌이 들고 이쪽에 땡기면서. 사람의 인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 따로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위든지 병이 낫지 않는다면 아픈 곳만의 문제가 아님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몸이 보내는 경고, 통증의 원인은 한 가지가 아닌 복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몸은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 부분이 안 좋을 때 보상적으로 다른 부분을 더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깨가 안 좋으면 결국 목이라는 부분이 안 좋아지게 돼 있고요. 또 목이 안 좋으면 아무래도 목을 돌리지 않고 숙이지 않고 쓰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어깨의 사용이 훨씬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골반에서 결국 척추도 세워지고 다리도 내려오게 되는데 척추가 일단 교정이 안 되거나 흔들리게 되면 골반 자체가 이렇게 좌우로 돌아가든지 앞뒤로 돌든지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6개월에서 1, 2년 지나면 아무래도 고관절이나 무릎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목이랑 어깨 혹은 무릎이랑 허리로 이렇게 쌍을 이뤄서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무릎이 너무 아파서 오신 분들이 있어서 무릎을 치료하고 났는데도 이 뒤꿈치가 혹은 이 종아리가 막 땡기고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사람은 특이하게도 가장 아픈 거 하나만 먼저 느끼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해결이 되면 나머지 부분들의 증상이 또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이 진료를 보지 않으면 그 어떤 환자분의 만족도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치료를 통해 급한 불을 껐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통증이 느껴진다면 힘이 쭉 빠지죠. 우리 몸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서 한 부분에 이상이 생기면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협진 치료는 이러한 관련성을 고려해 종합적인 관점에서 신체의 균형을 맞추고 전신 건강을 개선하는데요. 통증은 줄이고 환자 만족도는 올리고 해법은 협진 치료에 있습니다. 목, 허리 통증으로 괴로운 분들 주목! 척추 건강 무너지기 전에 바로 잡아야 한다. 정형외과 전문의 이철희 원장. 척추 수술 부담스럽다면 두려워 말고 이젠 비수술로 통증 잡자. 신경외과 전문의 명민승 원장. 일상생활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깨, 무릎, 관절 통증의 원인과 치료법 완전 정복. 정형외과 전문의 차홍은 원장. 활기찬 일상의 든든한 버팀목, 관절 건강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선물한다. 정형외과 전문의 사공은성 원장. 지난 3월 병원을 찾은 유만준 씨. 그는 현재 제주에서 살고 있는데요. 1년 전 갑자기 시작된 통증은 점점 더 악화되었고 제주에서 이곳까지 찾아오게 됐습니다. 왼쪽은 부를 때 한 요 정도에서 걸리는 거고 오른쪽은 이 들를 때 통증이 여기서부터 딱 굳어 있는 것처럼 아프죠. 올라가는 게. 자영업 하다 보니까 뭐 들르는 것도 많고 뭐 움직이는 게 좀 많았었죠. 치킨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따른 뭐 배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손발을 많이 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동네 병원 다니면서 치료도 하고 해도 뭐 그렇게 좋아지는 감도 없고 그래가지고 처남의 소개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처남도 여기서 수술을 했었고 하니까 그냥 겸사겸사 올라오게 됐는데 수술까지 하려고 생각은 안 했었고 근데 오니까 좀 심각하고 하니까 양측 어깨와 목 뒤 통증이 지속됐던 상태로 수술이 시급한 상황이었는데요. 각 분야의 전문의들이 모여 협진 치료에 나섰습니다. 어깨는 어떠세요? 네, 어깨는 일단은 보면 어깨 힘줄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이제 네네. 팔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 이두가 붙는 관절 와손이 위쪽에 많이 찢어져서 일단 여기에 대해서 수술을 이제 시행해야 될 것 같아요. 목은 좀 어깨 먼저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목은 네. 물론 좀
디스크가 좀 있긴 해요. 근데 네. 디스크 조금 있는데 아무래도 치킨칫 하면서 오랫동안 이제 고개 많이 숙이고 어깨를 많이 쓰면서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목은 뭐 증상은 있습니다만 어깨가 더 준 것 같아서 어깨 먼저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 어깨 정리를 하고 그래서 아마 남아 있는 목 증상을 이제 보고 또 원장님이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리를 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주사 치료했던 시술 예. 치료했던 그렇게 예, 치료하시면 예. 될 것 같아요. 고개도 많이 숙이면서 일을 하시고 또 어깨도 많이 쓰시다 보니까 어깨도 이제 힘줄이 조금 손상이 와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했었고 목 주변 그리고 그 날개 쪽지까지 약간 통증이 좀 있으신 그 목 디스크 증상이 좀 있으셨던 환자분이시고요. MRI를 이제 시행했더니 일단 여러 가지 병변이 있었지만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상부 관절 와순이라 그래서 어깨 이제 팔에 이두근이 붙는 그 부위가 이제 찢어져 있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두라는 거는 팔을 이제 굴곡시키거나 이렇게 회전시킬 때 이렇게 근육이 사용되다 보니까 망을 잡고 이제 이렇게 많이 팔을 많이 들고 흔드는 일이 많으셨거든요. 그런 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점진적으로 파열이 일어난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만성적인 파열이 이제 6개월 이상, 1년 됐으니까 오래된 상태라서 이런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관절 내시경 치료를 시행하기로 이제 결정했습니다. 네, 검사 결과 어깨 회전근개와 관절 와순 파열이었습니다. 먼저 어깨 치료부터 들어가는데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싱숭생숭한데 긴장도 좀 되고 좀 어땠으면 좋겠어요? 잘 되겠죠. 원장님 말대로. 근데 참 이게 간단한 수술이라 하더라도 수술실로 향하는 순간은 늘 긴장되잖아요. 이런저런 걱정이 앞설 때 환자에게 전해지는 의사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정말 큰 힘이 되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치료에 들어갑니다. 사진? 이게 메인이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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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은 이제 상부 관절 와순이라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원래 뼈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떨어져 있고 원래 한 2단계 이상만 돼도 제법 통증을 많이 느끼는데 이 부분은 뭐 4단계 파열이니까 통증 자체가 굉장히 극심한 편이죠. 일단 MRI상에서 보였던 정도만큼 오히려 더 MRI는 뭐 한 3단계라 생각했으면은 실제는 한 4단계로 MRI보다 더 심한 상태이긴 합니다. 이런 경우. 작은 내시경을 삽입해서 정밀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치료하는데요. 화면을 통해 병변 부위를 직접 확인하면서 손상 정도에 따라 파열된 힘줄을 봉합하거나 염증을 제거합니다. 두 가지로 이제 MRI상에서 확인하고 들어갔는데 하나는 이제 상부 관절 와순 파열이 좀 상당히 심하게 진행되어 있는 상태였고 두 번째는 이제 회전근개가 좀 이 바깥쪽에서 파열이 MRI상에서 음영이 강하게 보여서 좀 진행된 걸로 보여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잘 정리하고 그리고 바깥쪽 같은 경우는 전체 두께 한 30% 이상 터지면은 봉합술을 하는데 다행히 봉합하지 않고 한꺼풀 걷어내고 레이저 열로 정리만 해주는 되는 상황이었고요. 환자분 또 당연히 낫는 게 편하고 수술하는 저로서도 좀 수월하게 수술할 수 있는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유만준 씨를 만났습니다. 수술하기 전과 후에 몸 상태가 좀 달라진 게 느껴지시나요? 짓눌리면은 쑤시고 아파가지고 1시간 이상을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지금은 수술하고 나니까 그런 통증도 없고 잠잘 때도 통증이 없으니까 잠도 잘 수 있고 편하네요. 보통은 이제 뭐 하시는 일이 있다 보니까 어깨도 많이 쓰고 목도 많이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어깨도 안 좋고 목도 안 좋고 보통 같이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 치료하고 나도 조금씩 증상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보면은 입원하셨을 때 찍은 MRI 보면요, 요 5번, 6번에 살짝 디스크가 있으셨거든요. 아마 요것 때문에 요 뒤쪽 어깨랑 날개 축지도 같이 아프셨을 거예요. 아마 움직일 때 아프시는 거는 주로 어깨 문제인데 뭐 가만히 있어도 혹은 뭐 목 자세에 따라서 조금씩 불편하신 건 아마 요 목 때문일 거예요. 검사 결과 목뼈 사이에 있는 추간판이 탈출하면서 주변 신경을 자극해 통증을 유발하고 있었는데요. 선생님,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심하지 않지만은 살짝 신경을 누르는 디스크 증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치료해 주는 방법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주사 치료나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 요 디스크 있는 부위에 직접 바늘을 넣고 그 주변에다가 고주파를 이용해서 디스크의 크기를 좀 줄여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쓰시면 훨씬 효과적이고 빠르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냉각 고주파 수액 성형술을 시행했습니다.
국소 마취하에 열 치료를 이용하는데요. 시술 시간이 짧고 일상생활로의 빠른 복귀가 가능해서 환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어깨 쪽으로 뜨겁거나 불편한 말씀해 주시고요. 저기 약간 따끔하고, 예. 이제 요거 좀만 기다리시면 되거든요. 1분 30초 남았습니다. 약간. 어깨 한번 돌려보세요. 그러니까 잘 저기 이제 이렇게만. 괜찮으신 것 같죠? 좋습니다. 얇은 카테터를 이용해서 접근을 해서 디스크의 크기 좀 줄여주는 고주파 수액 성형술을 시행했고요. 환자분이랑 계속 그 대화를 하면서 증상이 어떤지를 확인하면서 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게 잘 할 수 있고, 환자분은 좀 아직 좀 뻐근한 건 있지만은 좀 많이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좀 긴장은 됐는데 해보니까 이거 그렇게 별일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좀 시간이 지나봐야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만족도는 괜찮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운동 좀 하고 싶고, 그리고 뭐 일도 뭐 생활하면서 좀 편안하게 사는 게 좋은 거죠. 나이 먹어갈수록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좋아지겠다 생각해야죠.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병원에 내원하실 때 이제 어깨가 아프신 경우에 보통 어깨만의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누구든 뭐 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움직일 때 아픈 경우는 보통 이제 어깨 문제일 가능성이 더 크지만, 가만히 있어도 어깨가 아프고 목 뒤가 불편하면서 팔까지 저린다면 증상 자체가 어깨랑은 또 다른 목 디스크 질환이나 이런 것들을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뭐 목이나 허리가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신경학적 증상이 같이 동반되기 때문에 증상 자체가 다를 수가 있고, 그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정확하게 관절과 척추 두 개의 그 진료가 이루어져야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고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계절을 가장 먼저 느끼는 게 농부의 삶이라고 하죠. 하루하루 정말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황금아 씨입니다. 옥수수, 고추, 감자, 배추, 그리고 배, 사과. 우리 아저씨하고 있을 때보다는 힘들지요. 우리 아저씨하고 여기가 20년 됐는데 내 혼자서 농사 짓는 거는 13년쯤 됐어. 5시 반에 일어나면은 저녁에 뭐 어떤 데는 해가 덜 일찍 빠지는 그거 하고 하면은 보통 저녁에 8시 돼야 집에 들어가니까. 그러고 낮에 점심시간 1시간 외에는 벼곁에서 사니까요. 진짜 바쁘시네요. 60여 평생 농사를 지으며 건강한 먹거리를 수확해왔지만 정작 스스로의 건강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구구구구구구구구. 오늘 이 할매가 부린다고 안 오네. 야, 그거 여기서는 뭐 닭 계란도 주고 닭 모시도 주고 뭐 이런 거 하지 뭐. 무릎 아플 때는 이런 것도 옳게 못 해서 그 닭집에 그 치고 하는 것도 쳐야 되고 이런데 못 했어요. 네,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무릎을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구부리고 있다 보니까 몸에 무리가 온 건데요. 하지만 평생 업으로 살아온 농산일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하다가 이렇게 가다가 그냥 이렇게 조잔대가 이래가 막 그냥 이래가 앉아가 주무리다가 이래가 실실 이래가 기가 이렇게 이래가지고 또 가고 이래서 아들 딸들은 줄알고 하지 말았고 뭐나 그래. 그런데 그지요. 농사 짓던 사람은 소일거리 손으로 만지는 게 있어야지. 그냥 있으면 그지요. 우울증 걸리고 치매 걸려요. 할 수 있을 만큼은 노동해야 돼. 안 아프니까 괜찮은 거지. 아플 때는 그지요. 요만큼 가가지고 피 놓고 이래 누웠다가 하고 이렇게 했어. 그렇게 지금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그렇게는 좋지. 2년 전 병원을 처음 찾아 치료를 받았는데요. 남편과 사별 후 혼자서 일상을 지내야만 했던 황금아 씨.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일을 하다 그만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거 사다리를 놔놓고 사다리 위에 올라갔다가 그렇게 비가 와나니 바닥이 붕 밑이 내려가잖아요. 사다리가 해딱 자빠지면서 넘어졌는 거야.
넘어지고 나가고는 이쪽 다리가 그지 이쪽 오른쪽 다리 넘어진 대로 이마에 붙고 아리더라고. 끝내는 농사를 고추 농사를 많이 지니까 건조기 늘어가 말르면서 그 한번 열어놓으면은 그게 시간이 가봐야 되거든요. 가다가 쭉 미끄러지가 뒤로 탁 넘어졌는데 이 오른쪽 다리가 그지요. 안 긁히고 그냥 이래 걸으면은 이래 발로 뛰어야 되는데 못 뛰고 이래 줄줄 밀리더라고. 찌르는 것이 아프니까네 못 견디겠더라고.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 엄청 아프니까. 걸을 때도 심한 통증이 느껴졌고 밤에는 잠을 못 이룰 정도였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통증에 더 예민해졌고 일상생활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계에 다다른 황금아 씨는 급히 병원을 찾았는데요. 그때 가가지고 MRI 찍으니까 연골이 다 딸가가지고 부딪혀가지고 오른쪽보다 왼쪽이 더 그냥 이렇게 붙어져가 있다 하면서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수술로 해야 되겠다 하면서. 검사 결과 무릎뼈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해주는 연골이 닳아 없어지게 되면서 뼈와 뼈가 서로 부딪혀 통증을 일으키고 있었는데요. 자, 선생님 치료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오른쪽 무릎 같은 경우는 이제 무릎 내시경을 타 병원에서 받은 적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받고 나셔서 그쪽 원장님이 아마 인공관절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계셨던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바쁘시기도 하고 뭐 그냥 또 버텨보신다고 버티시다가 이제 양쪽 무릎이 아파서 내원한 상태였고, 내원했을 당시에 이제 엑스레이만으로도 이제 관절염이 3기 이상으로 이렇게 진행된 상태였고, 그래서 일단 한번 내시경 하신 상태에서 굳이 이제 고 65세 이상의 환자분들에게는 다시 내시경을 잘 권하지는 않거든요. 인공관절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인공관절을 하기로 이제 설명드리고 진행했던 환자분입니다. 말기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 정밀한 수술이 필요한데요.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통해 통증을 개선했는데 이번엔 다른 부위가 말썽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 잘 받고 도순치료도 받고 퇴원해갖고 와가 서서 하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더라고. 그래도 하고 나와가 안 아프니까. 그런데 이제 많이 이제 하고 이러니까네 허리가 시작부위 아픈 거야. 그러니까 가히 원장님 있는데 가니까 허리가 이게 다리가 뒤쪽이 땡긴다. 그러니까 원장님이 이거는 다리의 문제가 아니고 허리가 문제다. 그래갖고 그 저기 뭐로 원장님 있는 대로 넘겨주더라고. 허리가 이제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하시긴 하셨는데 잘 돼 있긴 한데 그래도 조금씩은 안 좋은 부분이 있어요. 일하시고 또 일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좀 안 좋아지신 부분이 있거든요. 수술한 부분은 조금씩 눌리는 부분이 있어요. 디스크나 이런 것도 아마 이런 것 때문에 다리에 힘도 약간 떨어지고 다리도 저리고 불편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런데 사실 수술적 치료가 좀 필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어머니 또 워낙 바쁘잖아요. 신경주사 치료하면서 좀 지켜보시긴 할 것 같아요. 안 좋은 부분, 오른쪽 다리가 불편하시니까 오른쪽 다리 쪽으로 해서 주사 치료 좀 해드릴게요. 일단 좀 지켜볼게요. 뭐 한 몸에 다 있는 거니까요. 당연히 일을 나눠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또 무릎은 무릎대로 일을 하고 허리는 또 허리대로 일을 하고요. 그 어느 부위에 더 무리를 가냐에 따라서 이제 그쪽이 더 손상이 많이 가게 되는 거고, 한쪽이 손상이 가면은 또 다른 쪽이 더 무리를 하게 되니까 그쪽도 손상이 가게 되는 거라서 또 무릎이 아프다가 또 허리도 아프다가 또 같이 아프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서 되도록이면은 조금씩 일을 나눠서 아껴 쓰는 게 일단은 허리나 무릎을 동시에 통증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머니 오른쪽이죠? 주사 치료 좀 해드릴게요. 조금 다리 쪽으로 찌릿하셨죠? 고생하셨어요. 우리 애들도 그래요. 엄마 수술하고 나니까 걸음이 훨씬 빨라졌어요. 내가 갈 수 있는데 갈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좋죠. 질병에서 벗어나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신체적 건강은 행복한 노년의 필수 조건이지요.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수술하고
그 달이 와가 적은 달이 사갖고 보내갖고 계속 탔어요. 그러고 비 오는 날은 1시간도 타고 일 바쁠 때는 저녁에 일하고 들어와가 30분. 아침에 일어나갖고 일하러 가기 전에 30분. 그러고 계속 탔어. 야, 진짜 열심히 하시네요. 우리는 흔히 인생을 농사에 비유하잖아요. 농사처럼 인생도 계속 가꿔야 됩니다. 씨앗이 잘 자라는지 매일 밭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아프면 치료해주고 상하면 회복시켜줘야 되는데요. 인생이란 농사에서 건강을 수확하시길 바랍니다. 그전에는 다리가 아플 때는 그지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해도 못 걸어갖고 못 갔어. 그냥 있었으면 힘이 들어도 못 냈어. 그리고 수술하고 나니까 그래도 살만하니까 한다니까. 그런 요령하고는 진짜 만족해. 안 아프니까. 그러니 원장님 감사하다 하지. 사실 의사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병원은 관절을 잘하는 병원이 있고 어떤 병원은 척추를 잘하는 병원이 있으면 사실 그쪽으로 치우쳐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더 환자 많이 보시는 분이 더 그럴 수가 있는데 환자에 대한 어떤 환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더 제일 중요한 거는 가장 아픈 거, 가장 문제가 더 뭔가, 환자가 뭘 원하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의사들끼리 서로 조율하지 않으면 뭐 제대로 된 협진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려면은 어느 정도 증상이 비슷할 때 서로 양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또 협조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는 이제 환자를 생각해서 가장 불편한 것도 먼저 해결하고 나서 나머지는 그 다음 분이 적절한 협조를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지난 2월 병원을 찾은 강말수 씨. 80이 넘은 그녀의 곁에는 딸이 함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뭐 허리부터 시작해서 무릎 양쪽 다, 어깨 양쪽 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술하려고 왔는데 허리가 제일 급해서 허리부터 하고 지금은 왼쪽 무릎이 더 아파서 수술하기로 결정되었어요. 모든 게 다 불편해. 걸을 때도 불편하고 지팡이 짚고 가시는데도 경로당 가시는데도 2번, 3번 쉬시고 경로당 가시고 한 5분, 7분 거리인데도 그렇게 쉬다가 가시고 그래요. 나이가 많으니까 아픈 데도 많고 그러네요. 집에도 우리사 이제 가정도 버리고 친정 엄마 있고 내일에 2달 동안 일 있으니까 참 속상합니다. 미안하고 우리 사이에 깊은 미안하고.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들어오세요. 아이고. 좀 어때요, 몸 상태는? 좀 괜찮아요, 허리 수술하고 한 거는? 네, 많이 좋아졌어요. 허리 쪽은 치료해서 이제 낫는 중이니까 좀 저림감 이런 거라든지 괜찮을 건데 무릎 자체가 이제 원체 어머니는 이렇게 무릎이 많이 휘고 맞닿아 있으니까 관절염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 저린 것 말고 무릎 자체 통증 때문에 걷는 게 힘들 거예요. 보통 이제 어머니 연세쯤 되면은 이제 허리가 안 좋으면 무릎도 같이 안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하나만 해결해서는 걷는 게 또 원활하지 않거든요. 나이가 들면 온몸이 여기저기 아프잖아요. 허리부터 허벅지, 종아리, 무릎까지 통증이 이어지면서 걷기도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이렇게 통증이 여러 곳에서 느껴질 경우 치료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처음에 오신 거는 이제 어머니가 걷는 게 좀 힘들다 해서 오셨어요. 또 그런데 우리가 같이 이제 보면은 이제 어머니가 무릎만 아픈 게 아니라 뭐 다리도 좀 저린 증상이 있다, 힘이 없다 이런 증상도 있어서 또 척추 쪽에 원장님이 확인해 보시니까 이제 협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허리 신경 문제도 심해서 이제 보행장애가 같이 있더라고요. 허리는 약간 신경 마비 증상이 있는 상태라서 일단 마비가 있으면 그쪽이 조금 더 우선이기 때문에 우선 치료를 하고 그래서 이제 몸이 좀 회복된 뒤에 이제 금일 이제 무릎 인공관절 수술 한쪽부터 먼저 시작할 계획입니다. 일단 수술하고 나서 이게 결국 이제 양쪽의 밸런스가 맞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가 다리가 많이 휘어져 있잖아요. 한쪽은 제가 오늘 이제 해놓으면 다리가 휜 게 일자가 될 거예요. 근데 밸런스가 이렇게 안 맞아지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어머니 몸 상태 봐서 양쪽 다 같이 그죠? 동시에는 안 하고 어머니가 좀 회복되면 2, 3주 정도 있다가 반대편을 세워서 이제
일자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 양쪽 밸런스가 맞으니까 걷는 것도 괜찮고 아무래도 인공관절 치안술이라는 수술이 필요하고요. 요즘은 이제 로봇을 이용해서 많이 합니다. 여러 병원에서. 저희 병원도 마찬가지로 로봇을 이용해서 많이 하고 특히나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히 관절염이 심한 걸 넘어서 다리가 많이 휘었거든요. 다리가 오다리가 약간 항아리처럼 휘어졌기 때문에 인공관절 수술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휘어진 다리를 일자로 바르게 정렬을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해야지 인공관절 수명도 길어지고 당연히 결과도 좋아져요. 퇴행성 관절염은 1기부터 4기까지 구분됩니다. 이미 연골이 많이 닳아 없어진 마지막 4단계에 이를 경우 비수술적 치료로는 한계가 있는데요. 환자 맞춤형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합니다. 나는 1.0이 편한 것 같은데. 밸런싱 개념 잡기가 조금 더 힘든 것 같다 이게. 그래, 조금 더 플렉션을 0.5 여유 있게 하시는. 아니 플렉션이 좀 3번이 되게 좀 빡빡하게 들어갔으니까 이 정도 해도 될 것 같아. 아, 네. 뼈는 한 번 잘라내면 다시 붙이거나 꿰맬 수 없어 신중히 다뤄야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오랜 시간 수술을 하면 출혈이나 감염 등의 합병증 위험이 커지는데요. 이를 동시에 해결하는 장비가 바로 로봇입니다. 로봇 인공관절 수술의 장점은 가장 큰 장점은 수술이 좀 쉬워졌다는 거죠. 의사도 수술이 쉬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받는 환자분들도 수술이 쉽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인공관절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환자분에 맞는 인공관절 사이즈를 정해서 넣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원래는 이제 로봇이 나오기 전에는 이제 의사가 이제 이거를 엑스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고 확인하고 계산해서 해서 한 건데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로봇이 하는 게 좀 더 정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로봇의 이제 그런 판단을 믿고 그대로 저희는 이제 시행하면 되니까 수술 결과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수월하게 결과가 좋아지는 장점이 있고 의사가 수술하기가 쉬워졌고 결과가 좋아지니까 환자분들한테도 당연히 좋은 피드백이 나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인공관절의 성패는 밀리미터 단위의 미세한 조절에 좌우됩니다. 삽입하는 인공관절의 위치, 각도가 조금만 어긋나도 환자는 걷거나 앉을 때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수술이 정확할수록 만족도는 커지는데요. 일단 어머니 양쪽 무릎이 안 좋아서 일단 한쪽을 먼저 한 상태고요. 더 아픈 쪽을 한 2주나 빠르면 2주, 늦으면 3주 안에는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고 그때 이제 반대편 무릎을 수술해서 양쪽 다 이제 바르게 일자 무릎으로 만들어서 그때부터는 이제 균형에 맞게 수술하고 나서는 보행이 가능할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로봇 인공관절 수술의 경우 최소한의 절삭으로 출혈을 줄입니다. 수술 후 통증도 적기 때문에 빠른 회복에 도움을 주는데요. 치료가 끝나면 딸은 어머니와 함께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하네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조금 이렇게 힘을 붙여서 한 이틀 정도 누워 계시다가 조금씩 차차 이제 원래 그 하기 전으로 조금씩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차츰 붓기도 수술한 다리 붓기도 빠져가고 뭐 바라는 게 다 같은 마음이죠. 자식들 마음은 아프시기 전처럼 걸어 다니셨으면은 엄마랑 여행 한번 가고 싶어요. 전처럼 가족들이랑 외식도 하고 싶고 어머니가 빨래 넣는 모습도 보고 싶고 일단 인공관절 수술 후에 이제 좀 중요한 것이 첫 번째는 재활입니다. 재활이 일단 빨리 돼야지 환자분들도 편해지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수술 초반에 통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초기에 이제 본인 의지가 좀 중요합니다. 수술하고 나서 내가 빨리 나아야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들은 정말로 한 1, 2주 만에도 재활이 거의 90% 이상 끝나서 편하게 걸어가는 분도 많아요. 그 뒤로는 이제 재활이 어느 정도 끝난 뒤에는 이제 관리 개념이라 할 수 있겠죠. 실내 자전거 같은 거 타는 것들이 쉽게 할 수 있고 아니면 앉아서 무릎을 좀 들어준다든지 누워서 들어준다든지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권하고 있고요. 좀 바닥 생활을 피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너무 과도하게 구부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인공관절 사이에 구조물이 빨리 좀 닳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 생활이라든지 쪼그려 앉는 동작은
가급적 환자분들이 저한테 하면 안 되냐 물어보는데 꼭 필요한 게 아니면 저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환자분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병원을 찾은 조용회 씨. 어느 날 갑자기 통증이 시작됐는데요. 치료를 받고 증상이 호전되는 듯 했지만 지독한 통증은 그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목에 좀 손이 저리고 목에 아파서 이게 검사했는데 목 디스크 쪽에 이상이 있다더라고요. 손이 저리고요. 어깨랑 뒤쪽에 많이 날개뼈 쪽으로 아프고요. 힘이 많이 있어요, 못 씁니다. 실제로 이제 어깨의 통증이 특정 동작에서만 자꾸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면서 뒤로 젖히거나 손을 이렇게 뒤로 할 때마다 느껴지는 그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으셨는데 그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뼈 자체가 자꾸 근육을 찌르는 부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골극을 제거하는 그 시술을 하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찌르는 통증이 없어지고 나니까 오히려 목으로 인한 통증이 훨씬 더 느껴지셔서 이 목 뒤쪽이나 견갑 쪽으로 통증이나 손저림 증상이 더 느껴지시게 된 거예요.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한 어깨 통증이 가라앉고 일상을 되찾았는데요. 배움엔 나이가 없다고 하죠. 최근 만학도의 꿈을 품고 늦가기 공부를 시작했다고 하는 조용혜 씨. 하지만 배움이 가져다주는 즐거움을 느끼기도 전에 이번에는 목 뒤쪽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랑 되게 오랫동안 계속 이제 치료를 같이 보시면서 뭐 무릎도 안 좋으셨고 허리도 안 좋고 목도 안 좋으셔서 저한테 허리도 이제 치료받고 하셨는데 이번에 최근에 또 공부도 하시면서 또 고개 숙이면서 또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더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만 지금 오른쪽이 더 많이 불편하죠. 예. 네. 6번, 7번이 많이 눌려져 있긴 하거든요. 6번, 7번, 5번, 6번. 그것 때문에 뭐 당연히 이제 팔도 좀 저리고. 아니, 목 디스크인데 왜 팔과 손가락이 저린 걸까요? 그건 바로 목 디스크가 눌리는 부위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병이 생긴 부위에 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그 신경이 연결되어 있는 다른 부위가 아파오는 건데요. 이거는 예. 이거는 이제 신경 나가는 길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좁아지게 만들면 이렇게 통증이 있는 검사거든요. 아마 가장 이 증상이 가장 부합이 돼서 그 부분만 치료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환자분은 이제 저희랑 좀 인연이 오랫동안 있었던 분이시거든요. 상호 원장하고도 저랑도 같이 오랫동안 치료를 봐왔고, 뭐 어깨, 뭐 무릎, 또 허리까지 같이 진료를 계속 보시고 계셨던 분인데요. 최근에 아마 늦게 좀 공부를 좀 시작하셨나 봐요. 하다 보니까 고개를 오랫동안 숙이고 또 안 좋은 자세를 취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목 디스크가 예전보다 좀 더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어깨, 수술한 부위는 어느 정도 많이 좋아졌지만 이제 날개쭉 짚어서 팔, 손저림 이런 증상들이 너무 심하셔서 내원을 하셨고요. 요 부분 문제 있는 부분을 이제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이제 치료를 좀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방향 내시경 수술은 내시경을 이용해 정밀한 치료가 가능한데요. 눈으로 보는 것에 비해 약 8배에서 10배 정도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MRI에서 봤을 때 이 정도일 줄 몰랐는데 생각보다 신경 나가는 게 되게 많이 좁아져 있었고 신경 색깔도 조금 많이 눌려있는 색깔이거든요. 수술하긴 잘한 것 같습니다. 내시경을 통해서 지금 이거 이제 신경 나가는 길이었거든요. 이거 이제 이렇게 열어놨고요. 공간도 충분해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눌려 있었던 신경을 풀어줌으로써 통증과 증상을 완화시킵니다. 하지만 수술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텐데 환자에겐 안전한 건가요? 많이 눌려져 있어서 그 부분 충분하게 신경을 열어줬고 증상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이 대부분 이 목 수술하면 되게 위험하다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이 양방향 내시경 수술할 때 여러 가지 좀 조심할 것들이 좀 있거든요. 뭐 물높이랄지 수술 시간이랄지 뭐 환자분 상태랄지 이런 것들을 좀 잘 고려해서 하면 수술도 되게 안전하고 그리고 빠른 시간에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 목 수술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보조기 차시는 것 때문에 다들 좀 불편해 하시거든요. 뭐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이제 하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하니까 뭐 빠른 경우 한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만 착용해도 훨씬 더 편하게 생활할 수가 있고요. 보통 2, 3주 지나면은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거의 가능할 정도가 되니까 뭐 크게 뭐 이렇게 무리가 가지 않는 그런 수술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조금 손 저린 건 좀 남아
있지 않나요? 예, 약간 뭐 그럴 수는 있긴 하거든요. 이게 좀 신경이 풀리면서 조금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는 있어요. 뒤쪽으로 최대한 적게 구멍만 열고 들어가서 신경길 열어놓은 것 때문에 괜찮을 수 있는데 뭐 그림 그리는 거 워낙 좋아하시니까 근데 너무 오랫동안 고개 숙이면서 하시면 또 불편할 수 있어요. 그것만 좀 조심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일단 보조기는 한 일주일 정도만 좀 더 하실 거니까 그렇게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예전에 비해서 이제 저린 통증들도 많이 좋아지셨고 일상생활도 좀 가능해서 벌써 이제 또 그림 그리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물론 고개를 안 숙이면서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장시간 하는 게 좋지는 않거든요. 워낙 오랫동안 저렇게 집중해서 뭘 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시간들이 좀 경과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목에 더 무리가 가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조금씩 여가 시간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술 후 취미 생활인 그림을 그리며 회복 중인 조용현 씨. 마치 앞으로의 인생에 밝은 색을 입히는 듯한데요. 좀 쉬어야 되는데 옛날에 잘못 한다고 막 공부하고 그림 그리고 그러니까 와이프가 많이 속상을 많이 해요. 많이는 안 해요. 가끔씩 이렇게 좀 괜찮을 때 이렇게 하도 이게 수술을 10몇 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로 이제 정신적으로 이렇게 뭘 많이 치유를 해요. 지금 색을 칠하고 있는 그림처럼 삶의 모든 순간이 꽃처럼 피어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치료를 고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데요. 저는 제 생각은 이렇게 자기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도 중요하고 아프다고 축 처질 것보다는 힘내서 이렇게 항상 밝게 저는 항상 좀 긍정적이게 사는 편이거든요. 몸이 조금 이상이 있고 그러면 가까운 병이라도 가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치료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3월 병원을 찾은 박명순 씨. 어떤 자세든지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있다 보면 신체에 탈이 나기 마련이죠. 이 옆구리하고요. 이쪽 옆구리하고 여기가 막 뭐가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이 막. 예. 이쪽 정가이 쪽에 이쪽에가 막 무겁고 팅팅 부은 느낌이 들고 이쪽에가 막 땡기면서 등도 조금 뻐근해. 제가 이제 취미로 텃밭보다는 크고 농사보다는 작고 여직지 한 13년 동안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쭈글쭈글 앉아 했는데 갑자기 쭈글쭈글 앉으면서 이 무릎이 연골반 파열이 되면서 다리가 아파가 계속 진행을 이제 병원에 다니고 치료를 하고 일하다가 또 좀 괜찮아지니까 또 그게 또 자꾸 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밭에 가갖고 이제 다리는 못 쭈글거리니까 엎드려 갖고 거기 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4년 전 병원을 처음 찾았을 당시의 모습인데요. 내측 연골판이 손상되면서 다리가 휘어져 있죠. 연골 절제술과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시행해서 통증을 완화시켰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찾아온 불청객이 있었는데요. 한 2주 전에 저 부산에 제가 갑상선 약을 타다 먹어요. 버스 타고 갔는데 차 안에서 갑자기 일어나는데 그것도 못 하겠고 막 죽겠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막 바로 주저앉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또 포도시 일 나갔고 이제 다시 걸어가고 또 걸을 때는 또 괜찮더라고요. 방향을 타는가. 근데 오면서 또 그렇더라고요. 무릎 때문에 그러는가 싶기도 하고 경험으로 봐서는 무릎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앉았다 일어서면 다리에 힘이 빠지고 종아리에 심한 통증을 느꼈는데요. 15년 전부터 허리 통증에 시달려 왔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허리가 아플 때마다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하지만 통증이 사라지는 건 그때뿐. 시간이 흐를수록 그 범위는 넓어졌고 통증이 찾아오는 횟수도 잦아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관절이나 척추는 안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통증이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해 주지 않으면 분명히 잘못된 방향으로 쓸 수밖에 없거든요. 안 아프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게 보통 안 좋은 자세로 이제 치닫게 되면서 더 증상이 악화되고 상태가 더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문제 있을 때 치료하면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에 조기 치료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허리는 몸의 중심축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위죠.
허리 통증 질환의 경우 초기에는 비수술적 치료로도 증상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아프면 병원 갑시다. 처음에 이제 오른쪽 그 다리 쪽에 힘이 좀 떨어지셔서 오셨고 디스크랑 협착증이 동반된 양상으로 오셔서 너무 아프셔서 수술을 응급으로 약간 하셨던 그런 분이셨고 약간씩은 이제 여러 군데를 이제 수술하다 보니까 증상은 좀 남아 계실 수 있는데 문제 있는 부분 그때그때만 치료하시면은 뭐 큰 문제 없이 잘 지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병원 복도에서 박명순 씨를 다시 만났는데요. 걷기는 몸의 감각을 새롭게 일깨우죠. 걷는 즐거움을 다시금 느끼고 있는데요. 현재 몸 상태는 좀 어떠세요? 지금 저리고 하는 거야. 저리고 옆구리 아프고 그리고 등짝이 뻐근한 게 이런 게 지금 너무 편하고 수술을 조금 더 일찍 했으면 하는 심정도 있고요. 아이고 이렇게 다소곳이 좀 어떠실까요? 네, 많이 편해지고. 3마디긴 했는데 뭐 잘 되긴 했어요. 근데 디스크가 좀 심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눌렸던 게 오랫동안 눌려 있다 보니까 힘도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해서 풀리고 나서 수술하고 나서 조금 호전될 때까지 좀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긴 있어요. 근데 아무튼 뭐 조심하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잘 돼 있는데 중간에 불편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또 치료해 드릴게요. 물리치료하면서 좀 지켜보죠. 네, 좋습니다. 네. 네. 항상 바른 자세로 못 잤어요. 통증 때문에. 네, 옆으로 이리 돌았다가 이리 돌았다가 그런 통증이 첫째는 없으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수술할 시기가 있듯이 병도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21년도에 왔을 때 원장님께서 수술을 권했었는데 병은 이제 최후에 마지막 단계까지 갔다가 수술해야 되는 줄만 알고 왔어요. 근데 확실히 일찍 수술했더라면은 지금보다 더 회복이 빠르고 몸이 더 좋아졌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곤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많이 걸으면서 허리 근력을 키우면서 이제 차츰차츰 뭐 수영을 하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안 아프게 좀 살고 싶습니다. 지난해 11월 병원을 처음 찾은 한정선 씨.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온 무릎 통증을 수술적 치료를 통해 개선하고 일상으로 복귀했는데요. 하지만 다리가 당기고 저린 증상은 계속됐습니다. 그 오른쪽 무릎하고 왼쪽 무릎 좀 많이 아팠었어요. 보시더니 바로 수술해야 될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입원을 해 있었고 그리고 뭐 상태가 지금 좀 많이 좋아졌거든요, 무릎이. 그랬는데 지금 진료를 보니 다리가 좀 자꾸 이렇게 저리고 또 마비감도 있고 열감도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허리에서 또 그게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그러셔가지고 허리까지 이제 치료 받아보려고 합니다. 문의는 드렸었어요. 근데 뭐 상태가 그렇게 뭐 좋지는 않다고 그러셨었거든요, 사진상으로. 근데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은 안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무릎도 아프면서 허리도 안 좋을 때 두 개가 다 있을 때는 더 아픈 게 느껴지다가 하나가 좋아지면 하나가 더 느껴져요. 그러셨죠. 네. 그래서 지금은 무릎이 좀 편해지시니까 허리 쪽이 더 느껴지는 거예요. 무릎 인공관절이나 무릎의 줄기세포 이렇게 무릎이 아프셔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거의 한 4분의 3 정도는 다른 관절도 안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두 개가 같이 아플 때는 더 아픈 부위가 훨씬 더 많이 느껴지게 돼 있고요. 아팠던 부위가 호전이 되면 이 안 아팠던 부위가 훨씬 큰 통증으로 느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절이 안 좋아서 치료를 하신 다음에는 이 남아있는 척추나 고관절에 대해서 시술이든 주사든 치료를 하시는 것이 회복 속도가 훨씬 빠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연계 치료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임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딱 하나만 병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뭐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제 증상이 바뀌는 거죠. 예. 보통 이제 무릎이 망가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세라는 게 안 좋을 수밖에 없어가지고 허리도 같이 망가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허리 검사나 이런 걸 해보기도 했던 거고, 요 화면 보면은 이게 옆에서 보는 화면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튀어나와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원래는 다 없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제 다리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죠. 물론 허리도 아프게 하겠지만. 검사 결과 통증의 원인은 무릎이 아닌 허리였는데요. 자, 선생님, 치료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일단 지금은 디스크 성형술이라는 치료를 할 겁니다. 정확하게는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이라고 하는데요. 디스크가 단백질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단백질의 모양을 바꾸기 위해서 열을 가해주는 치료 방법이고요. 그 열원이 고주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증의 원인이 되는 디스크 부위에 얇은 카테터를 이용해서 냉각 고주파의 낮은 열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짧은 시술과 빠른 회복으로 환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인데요. 자, 천천히 심호흡하시면 통증은 좀 가라앉으실 거거든요. 다행히 제가 아까 그 4번, 5번 있는데 너무 좁아가지고 바늘이 잘 안 들어갈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원했던 위치에 잘 들어가졌거든요. 들어가서 시술하고 있는 중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또 많이 아프시거나 뜨거우시면 말씀하세요. 어머니 또 바늘 좀 빼요. 다 끝났거든요. 좀 많이 고생하셨죠? 어머니 지금 근데 테스트 좀 해볼 건데 발목 한번 움직여 볼까요? 발목 까딱까딱 한번 해보시고. 어머니 그 시술 다 잘 끝났거든요. 아마 지금 허리 조금 뻐근하고 하실 건데 요건 시간 지나면 점점 깔아앉고요. 아마 다리는 나중에 걸어보시면은 하기 전보다는 많이 편해지셨을 거거든요. 시술 받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은 일단 매우 간단한 치료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환자분들한테 주사 치료와 유사하다고 말씀드리는데 바늘을 디스크에 집어넣고 열을 가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열을 충분히 가해주고 나면 바늘을 빼게 되죠. 보통 경추는 부위당 2분 정도 소요되고요. 요추는 5분 정도 소요되거든요. 보통은 시술하고 나서 30분 정도만 누워있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활동을 바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상생활로 바로 복귀가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수술이 좀 필요한 환자들, 이런 분들이라도 당장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하면 이런 디스크 성형술 같은 걸 통해서 통증을 경감시키고 시간을 조금 벌 수 있는 그런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병원을 찾고 싶어도 바쁜 일상을 사는 현대인들에겐 고민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이젠 환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맞춤 치료가 가능합니다. 어머니 그 다리 저린 건 좀 어떠세요? 지금 전혀 없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좀 어떠세요? 지금 현재는 괜찮아요? 막 좀 걸어보고 하셨어요? 네, 어저께도 산책도 해보고. 네, 산책도 해보고. 댁에 가셔서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그 복대 있잖아요. 복대 좀 한 일주일 정도는 좀 착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너무 허리 많이 쓰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회복을 좀 충분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허리를 마음대로 써도 되는데 그 전까지는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시술 받고 하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고생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조심해서 들어가십시오. 네. 일단은 뭐 시술을 한 것이 뭐 수술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상체 회복이 필요하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래부터 눌려있던 신경이 지금 이제 원 상태로 부풀어 올라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허리를 너무 많이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일상적인 생활은 다 하셔도 되거든요. 하지만 허리가 한번 안 좋아졌던 분들은 반복적으로 허리를 똑같이 많이 쓰거나 이렇게 되면은 다시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대로 만약에 허리를 계속 쓰게 된다면은 다시 똑같은 질환이 재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걷기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스트레칭 같은 걸 많이 해주셔서 허리 근육, 즉 코어 근육을 강화하시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냥 이 상태로다가 더 이상 뭐 따로 뭐 수술이라든지 이게 발전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 상태로 이렇게 더 좋게. 근데 일단은 말씀하시기를 제가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시니, 그러니까 여기서 더 안 좋아지지 않게 좀 관리를 잘 하고 해야 된다 하시니 그런 거 주의할 점 좀 명심하고 관리를 해야죠, 제가. 무엇보다 건강관리는 환자 본인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한데요. 퇴원은 건강과 회복의 또 다른 이름이죠.
치료를 마치고 병원 문 밖을 나서는 지금이 설레임을 잊지 마시고 늘 건강하세요. 이제 가시면 뭐 하실 거예요? 아이고, 할 거는 많죠. 근데 이제 아마 가족들도 이거 이제 관리하라고 못하게 할 거고 저도 조심을 해야죠. 이제 이 양을 이렇게 했으니 더 안 나빠지게 유지되도록 그래야죠.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몸의 많은 부분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통증의 원인을 한 가지로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의학이 발달함에 따라 이젠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협진 치료가 매우 중요한데요. 함께하는 진료, 함께 찾은 건강, 100세 시대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환자에 맞추어서 치료한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그 환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당장 일을 해야 되고 내가 벌지 않으면 뭔가 이 집안이 이렇게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인데 당장에 이렇게 큰 수술을 하라고 했을 때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환자의 그 지금 상황에 맞게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의사 입장에서 반드시 이게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기준선은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가 지금 이 수술이나 이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고 좀 간단하게 이렇게 어느 정도 유지하다가 시간이 될 때 이렇게 치료를 하고 싶을 때는 아무래도 환자의 입장에서 보고 좀 치료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같은 의사가 지속적으로 수술도 하고 시술도 하고 이런 다양한 치료를 할 수 있는 게 예전에 비해서 점점 발달해 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증 있고 하시면 그런 속설들만 듣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병원에 오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100세 시대에 이제 오랫동안 사시고 하시면서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